너에게 주는 삶의 지혜 감정인사이트 소울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규 김아래입니다. 네, 오늘은 옐로우 부모편, 부모 육아편 입니다. 일단은 시작 전에 저희 후원 받았어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어. 나는 말도 안 돼. 구독자 11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후원을 해주셨네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저희 잘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닌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 포트리스도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후원해주시면 댓글로 진짜 궁금하신 질문이나 듣고 싶은 내용, 주제 알려주시면 그거 그 편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감사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저희 옐로우 부모는 육아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신생아 때부터 해볼까요? 오렌지도 얘기했지만 옐로우 분들도 신생아 때 제일 힘든 게 좀 개인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쵸? 힘들다고 생각해요. 오렌지는 약간 개인의 시간 자체가 즐길 거리 위주라면 옐로우는 성찰,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혀 없으니까 소진된 상태라 나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상황, 이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어머니들께서 아이를 육아하실 텐데 신생아를 처음에 딱 안았을 때, 그리고 케어할 때 앞으로 나의 미래, 성장, 이것들이 이제 멈춰버린 동력이 멈춘 느낌이 들었을 때 상당히 힘들죠. 개인적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개인적 시간이 집 안에 어느 한 곳의 개인적 시간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모든 것이 차단되고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 맞아요. 네. 근데 신생아 때도 그렇고 신생아 말고도 사실 돌이든 뭐든 한 10년간의 개인의 시간을 집 안에서 갖기라는 쉽지 않죠. 그쵸. 지금도 탄이 여기 들어와서 일하면은 문 쾅쾅. 엄마는 더 심하잖아요. 엄마 찾고. 그래서 그 옐로우는 핑퐁이 되게 또 중요한데, 어떤 핑퐁? 예를 들어 대화할 때도 이렇게 쿵짝이 맞는 것도 그냥 하하호 재밌다 이게 아니라 어느 화두를 던지고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은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답을 하나를 정해서 그걸 해보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저런 생각할 거리들을 대화할 수 있는 상대방이 옆에 있을 때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육아는 혼자 하잖아요. 또 거의 저희처럼 같이 있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육아휴직을 해도 어차피 또 직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혼자 옐로우가 육아를 한다? 내 아이는 대화도 안 된다? 일은 못한다? 네. 완전 정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옐로우가 하루에 내뱉어야 하는 말의 양이 있잖아요. 그치. 있어. 근데 내 자녀가 말을 못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자녀의 피드백을 듣지도 못하고. 피드백도 없죠. 그러니까 뭔가 할 말은 이만큼인데 그걸 뱉을 사람이 없으니까 육아 중에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옐로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많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얘기를 너무 하고 싶죠. 귀에 피날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또 얘기하면 또 지금 또 아이가 어리면 중간에 끊잖아요. 자기에게 집중해달라고 아주 그냥 온갖 액션과 소리를 지르죠. 다시 신생아로 돌아오면 대화가 안 된다. 그리고 정책이다. 좀 더 컸어. 돌이 지났어. 그래도 유사하긴 하지만 이제 의사소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기본적인 감정적 공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이가 옐로우는 좀 의사소통이 잘 되고 똑똑해야 돼, 한마디로. 근데 이게 똑똑하다는 게 예민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또 단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옐로우 부모님들은 정신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답을 찾는데도 되게 다양한 정답지가 존재하고 다양한 사고를 즐기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기본적인 이제 전제란 말이야. 그 베이스야. 근데 자녀도 옐로우야. 그럼 너무 재밌겠지. 너무 대화하는데. 근데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아이들 유형들도 있잖아요. 그쵸? 뭐가 있죠? 블루, 그린, 핑크. 약간 균형 조화 욕구가 좀 높은 친구들인데 의존 욕구도 있고. 그런데 어떨 때는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어떨 때는 갑자기 멍 때리고 있고 어떨 때는 싸해. 그러니까 난 똑같은 혹은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어떨 때는 부모가 웃고 어떨 때는 정색해. 그러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고 불안하죠. 차라리 오렌지가 낫죠. 차라리 오렌지는 그냥 뭘 해도 웃잖아. 근데 재밌으면 돼. 근데 옐로우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되게 복합적이죠. 감정적이고 또 사고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날의 날씨와 그날의
그날의 피로도와 이런 거에 따라 또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가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가 저는 옐로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부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진한색 컬러의 자녀, 그러니까 진한색 컬러의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진한색 컬러의 부모의 눈치를 더 많이 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진한색 컬러들은 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딱 그것들만 안 하면 되는 느낌인데 옐로우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식들이 생각보다 부모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다. 이게 핑크는 말에 예민하잖아요. 예민성이 옐로우랑 좀 다르잖아요. 예민성이 둘 다 높지만 핑크는 말투나 기분 나쁜 말에 핑크는 삐져요. 마음이 상해. 근데 옐로우는 이게 포인트가 되게 애매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난 고등어가 되게 싫었는데 너네 고등어도 못 먹어 이 말에 되게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난 비려서 싫은데 계속 먹으라고 하고 이거는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싫었는데 보통 그냥 저 김아르님도 아시잖아요. 저거는 화날 만도 한데 그냥 넘어가는 거에 있는 것 반면에 되게 많아. 저거는 그냥 넘어가지 하는데 저는 바운드리가 되게 넓잖아요. 근데 이상한 지점 부분의 포인트에 애가 맛이 가잖아. 완전 맛이 가지. 그래서 힘들죠,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자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와이프잖아요. 황교규님은. 자녀는? 근데 자녀는 더 많이 눈치를 보죠.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게 커서도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옐로우는 진짜 자기 정체성을 좀 확립한 상태에서 결혼도 하고 육아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다 힘들다. 자기도 힘들다. 그렇게 해도 힘든데. 나도 되게 힘든데 그렇게 했는데도 힘든데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멘탈 터질 것 같아. 옐로우는 진짜 힘들 것 같아. 그 가끔 옐로우가 되게 높고 그 뒤에 진한색 컬러가 붙어버리면 약간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다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 듣기도 하거든요. 자기 중심성이 높으니까. 그게 나인 걸 어떡하지? 옐로우의 특징이죠.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부모가 행복해 자녀가 행복하다. 이 말을 이제 옐로우가 가장 좋아하는 말.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린의 부모들이 봤을 때는 그 조금 그러니까 맞기도 한데 그래도 자녀를 조금 더 돌봐야 되고 내가 희생의 개념이 좀 더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라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의 부모라는 것은 희생의 개념이 빠질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옐로우나 자기중심성이 높은 바이올렛이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까지 희생을 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한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이런 한 문장이 나온 거죠.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 이제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운더리가 각각 달리 부모에 대한 개념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양쪽 다 맞거든? 근데 자녀의 특성이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어떤 부모를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개념이 좀 선택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저희가 전제로 하는 건 일반적인 지금 자녀 형태고 그 다음에 약간 그린, 블루, 핑크 요 부분의 이제 케미는 옐로우는 그렇게 좋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극추구형이나 아이들은 보통 레드, 오렌지, 옐로우가 높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기 자체를. 그래서 말문이 트이고 세상이 온통 호기심 덩어리란 말이야. 다 만져보고 싶고 다 경험하고 싶고 그때 옐로우는 되게 큰 강점으로 또 다가갈 수 있다. 최고의 부모가 되지. 일단 아이들은 질문이 겁나 많다. 왜를 안 하는 아이들은 뭐 성향상 기질상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질문이 일단 되게 많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태어났는데 왜 컵은 이 모양일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까? 우리는 당연히 쓰고 있지만 아이는 이걸 처음 봤잖아. 근데 그런 질문들을 되게 호기롭게 받아주는 게 옐로우다. 이거는 말이야? 그러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하면서 이제 되게 대화가 재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블루 부모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답이 있잖아. 이건 그냥 컵이야. 당연히 이렇게 생겨야 돼. 맨 처음에는 대답을 잘 해줘. 근데 똑같은 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아까 얘기해줬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옐로는 질문하면 또 답해준다. 또 답해줄 수 있지.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너의 말도 맞아. 이게 이제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 중에 그럴 수도 있어. 네 생각도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크면서 점점 없어져 우리나라는. 내 말이 맞아야 되거든. 각인시켜야 내 말을. 근데 옐로는 항상 이게 오해의 소지를 사는 멘트긴 하지만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느낌으로도 들리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뭔가 답을 정하지 않고 펼쳐서 아이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사고력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답을 잘해준다.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아이의 질문에 답은 다 해준다. 그래서 뭔가 아이가 3살, 4살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오렌지도 그렇겠지만 옐로우도 대화가 막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리고 5살 넘어가면서 이제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머리 쓰는 것들을 자녀와 함께 하잖아요. 재밌지. 완전 재밌다. 아이가 더 똑똑할 때도 있죠. 부모보다 더 똑똑할 때도 있지. 머리가 팡팡 돌아가니까. 근데 또 옐로우의 여기서 단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면 또 옐로우는 아는 게 많잖아.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길어져. 그래서 근데 아이는 그렇게 답변을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질문 1초 뒤에 또 질문 또 질문. 그래서 짧게 너무 장황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옐로우가 육아를 할 때 고민해봐야 되는 점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아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뭔가 세상의 이치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뭔가 내가 뭐라고 할까, 자아가 좀 많이 확립된 상태에서 그런 대화를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거의 확신처럼 들리는 그 시기. 그럴 때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명 지어줘야 될 때도 필요하잖아요. 그쵸? 어떠한 시기에 네, 있어서는. 그렇죠. 근데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세상에는 완전한 정답은 없어 라는 그 관점으로 어린 아이와도 대화를 그렇게 해버리면은 아이는 또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왜요? 이게 훈육적인 부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무례하거나 그 다음에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번에도 옐로우 얘기할 때 그랬잖아. 답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전달해야지. 근데 이제 생각을 발산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나 답들도 존재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인생의 철학이나 엄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부분은 그냥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이 없잖아요. 이건 나의 생각.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너의 생각은 그러니까 어때? 그렇게 핑퐁이 가능한 나이대가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가 과연 이 아이에게 우리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질문 자체가 나이가 어리면 이게 뭐야 정도지. 거기에 아니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이와 대화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하잖아요. 지금 탄이가 16개월 정도 됐는데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동화책을 읽어주다가도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자가 토끼의 고개를 뺏어 먹었어. 그러면은 그럼 내 주관도 들어가긴 하지.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뺏어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자는 고기를 당연히 먹어. 이렇게. 아니 근데 토끼를 안 먹은 게 다행인 줄 알아야 돼. 토끼를 안 먹은 게 다행이네.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 자체가 아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본인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다 보면 어떨 때는 그 말이 뭐 그래 생각해 볼 만해 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아이 자체가 되게 어리다 보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전부 다 흡수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나중에 홍동, 여기 아빠와 대화 나눈 것과 어린이집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너무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혼란은 다 가지고 살아요. 어릴 때는. 근데 이제 부모니까 오히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밑바탕으로 한번 안전하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디벨롭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옐로우는 아이와 첫 대화부터 디벨롭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는 힘들 수 있다. 그렇죠. 그건 이해됩니다. 근데 옐로는 그냥 할 거예요. 인지하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 이 말이 어렵나? 아니 그 수준이랑 아이 수준이랑 어떤 걸 얘기해야 되는지 감도 안 오고. 책을 읽어주면, 만약에 책을 읽어요. 아이가 보는 책.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림이랑 글이 있잖아. 근데 아이는 이제 일단은 그림만 볼 테니까 이게 뭔지 이제 알려주는 단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지 대화가 되면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중간에는 어떤 대화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이제 육아 과정이라.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 우리 사과가 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읽을 때도 본인 잘 생각해봐요. 저 사과가 쿵 읽을 때 토끼랑 돼지가 사과를 맛있게 먹네 냠냠냠 쩝쩝쩝 하면서 와 이제 이만큼 남았네 이만큼 먹었어 막 이러면서 다음 동물 앉을 때 다 앉아서 배 두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악어가 나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때? 악어가 사과만 먹었어 이게 가능해? 사과가 맛있겠어 돼지가 맛있겠어 이러면서
그러네. 근데 이게 내가 처음에 아이에게 이 사과가 쿵이라는 책의 베이스를 다 깔아줬으니까 야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만약 사과가 쿵을 안 읽어준 상태에서 처음 그렇게 읽어줘 버리면 아이가 도대체 이 책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가 될 수 있는 거지. 아이가 거기까지 생각할까요? 물론 제가 잘 읽어줬다는 건 아닌데 네. 아빠가 이렇게도 읽어줘 저렇게도 읽어주고 이런 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일단 한 번은 기초를 한번 다져주고 이 책은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 저렇게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자꾸 너무 현실 방향과 그치. 되게 부정적인 것들 아이 입장에서는 악어가 돼지랑 토끼를 왜 먹어 사과가 있는데 아이 눈에는 사과가 타이는 소고기 먹잖아. 아이 눈에는 사과가 주인공이잖아요. 그 책에서는. 그치. 그런 알겠습니다. 한번 기초를 좀 다져주고 또 기초에 다져주라고 했던 거 한 번만 그렇게 읽고 두 번째부터는 바로 악어가 이 다음에 사자가 나왔어 이랬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사자 나오고 뭐지 코끼리 나왔잖아요. 코끼리 나오고 코끼리 있잖아. 다 밟아 죽일 수 있어. 사자도 코끼리한테 못 댐벼. 막 그랬었잖아요. 한 번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중심성이 여기서 또 튀어나온다. 근데 지금 방금 말할 때도 약간 정색하면서 얘기했거든. 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왜 이거 못하게 해 이런 느낌? 근데 그래서 옐로우는 항상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래도 다행히 로얄 블루니까 상황을 그려주면서 차근차근히 이것보다 이게 더 나아 라고 제시를 해주니까 먹히지. 다른 컬러들이 옐로우랑 이야기할 때 이게 과연 먹힐까? 그냥 옐로우 쪼대로 살지 않을까? 아니 조금조금 차근차근 알려주면 돼요. 네, 지금 이제 로얄 블루랑 같이 또 얘기하는데 로얄 블루 김아르님은 상황을 그려주죠. 그래서 제가 인지하는 데 도움을 받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곤조곤 잘 얘기해줬지만 이거 끄고 우리 얘기할 땐 목소리가 달라진다니까. 아니야. 지금처럼 본인이 생각해봐. 본인 이거 껐잖아? 더 정색했어. 훨씬 더 많이 정색하고 아니 그게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봐봐요. 저희는 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이거 왜? 타니가 보고 있어요. 다투면 얼마나 좋아. 다투는 건 좋은 거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튼 옐로는 그런 부분에서 미숙할 수 있고 남자라 더 그런가?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옐로는 또 예전에 타고난 자라온 환경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생각을 하면 난 이 정도면 너무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약간 자신감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잘해야 되니까 항상 반성하고. 잘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옐로우는 자기중심성이 높잖아. 근데 내가 아이한테 잘한다 그러려면 자기중심성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김아른이 봤을 때 옐로우 분들을 보면은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본인을 생각하니까 더 힘들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저는 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 높은 이유가 관계 컬러가 저는 없어요. 하나도 없지. 네, 관계 컬러가 없고 저는 지지를 받아본 경험도 없고 어릴 때 지지를 기억난 게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 말고는 어른한테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 전에. 그래서 이게 되게 익숙해. 안 받아도 되고 나는 솔직히 안 받는 거 익숙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는 거에 또 익숙하지 않아. 지지를. 맞아. 그게 되게 강한 것 같아. 지지를 왜 해야 되지?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그냥 저는 깔려 있어요. 이제 마젠타로 그게 굳어졌어. 해줘야 되는 건 알아. 그래서 되게 힘든 친구들 상담하거나 코칭할 때는 당연히 나도 해주지. 나 되게 잘해. 근데 약간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진짜 객관화시켜서 쭉 멀리 떨어져 있는 나랑 거리가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가족한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한테는 더 잘해야지.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냉정해.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나라고 인식한대잖아. 전두엽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걸 다시 이렇게 돌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도 어려워요. 이것도 옐로의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타니가 아빠랑 놀 때 되게 자주 혼나잖아. 잔잔바리로. 꾸중을 계속 끊임없이 꾸중을 듣는 듯한 느낌. 내가? 이거 한번 녹화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김아르님은 아이랑 놀 때 꾸중하지는 않아요. 저한테 꾸중하지. 잔잔바리로 계속. 그런 거. 그렇구나. 네, 알겠어. 또 녹음이 내 성찰의 시간이 됐다. 옐로우니까. 내 성찰의 시간이 됐어. 갑자기 나 어릴 때 가족들한테 받았던 그런 상황들 또 상처 같은 거? 확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좀 잘해주지. 잘해는 주셨는데 약간 디테일하게 조금 예민해서 그렇죠. 뭐. 옐로우 분들이 예민하니까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장점 또 뭐 있죠? 옐로의 장점. 오렌지는 되게 칭찬만 한 것 같은데 옐로는 겁나 까는 것 같네. 근데 까이는 것 같아. 이게 육아라서 더 그래. 약간 다짐육 된 건 느낌이에요. 다짐육.
겁나 다져진 느낌이야 지금. 그래서 가끔 오렌지가 더 육아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옐로우가 육아를 훨씬 어려워하고 힘들어. 이게 육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옐로우 중에 주변에도 있잖아요. 육아가 실험이야 이분들한테. 새로운 도전, 그 다음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매개체야 아이가. 근데 아시잖아요. 옐로우는 본인이 호기심이 거기에 꽂혀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근데 만약에 옐로우인데 내 호기심이 육아에 꽂혔어. 내가 다른 일을 안 해. 육아만 전념할 수 있어. 육아에 호기심이 꽂히잖아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검색해보고 이것도 테스트해보고 막 먹을 것도 여러 개 만들어보고 애가 막 뱉어. 너무 웃기고 막 이런 건데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항상 어떠한 지향, 내 성장이 육아에 방점이 찍히지 않는 옐로우들은 그 육아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이게 남성분들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이란 책임도 있죠. 솔직히 육아를 잘해도, 내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육아를 잘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근데 책임은 솔직히 반반이라고 해도 느끼는 그런 압박감은 남자가 더 크잖아요. 물론 세대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죠. 육아하면. 옐로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겠죠. 이거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혹은 성장에 의해서 아니면 당장 중요한데 해야 돼서 여러 가지로 또 세분화해서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옐로가 또 힘든 게 있어. 맞아. 육아하면 중간중간에 흐름이 끊겨. 옐로는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치, 생각이 많으니까. 어떤 한 활동,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반대로 집중하는 거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중간에 그 집중이 깨지면 되게 힘들단 말이죠. 화를 내지. 근데 한 번 해서 깨진 그게 아니야. 나는 벌써 100번을 깨지고 나서 화를 내는 거야. 진짜 많이 깨진 상태. 근데 아이를 육아하다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래서 그게 이제 누적되죠. 그리고 이상한 데서 터져. 일론. 아이한테 터뜨리기도 하고. 나가서 이제 이상한 거, 예를 들어 운전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와. 또 그런 경우도 많고.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옐로우는 좀 결혼도 좀 늦게 하고 아이도 좀 늦게 갖는 게 어떤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너무 힘드니까. 그 9개의 캐릭터 중에 진짜 힘든 것 같아. 옐로우가 가장. 그러네요. 제일 힘드네요. 제일 힘들지. 아이도 힘들고. 근데 그건 있어. 다행인 건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옐로는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것도 있지. 뭐 9개 컬러 중에 가장 꼰대가 안 되는 컬러가 옐로우잖아. 꼰대, 오렌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성인, 그러니까 더 나이가 더 들고 노년이 되면은 그 노년의 지식이 도서관 하나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직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꼰대 같지 않은 아버지와 혹은 어머니와 그런 충만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럭키하고 마음이 그쵸. 되게 안정적이고 이런 상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옐로우 부모는 진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너무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거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진짜 주도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내 시간이 이제 온전히 나에게 온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육아도 되게 재밌어지지. 그리고 옐로는 방황의 시간이 본인 스스로 긴 만큼 자녀한테도 그 정도의 여유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도 존재해요. 물론 자기중심성 때문에 네 인생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 이런 마인드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진로 선택에 있어서 좀 늦어도 괜찮아. 사람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어. 때가 공부할 때는 없어. 그냥 우리나라만 그렇게 때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냥 네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뭐 이런 마인드가 옐로는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나를 지지해주는 느낌, 그리고 오롯이 기다려줄 수 있는 나의 지지자 옆에 있다는 그런 느낌 자체가 자녀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죠. 타니가 난 진짜 뭐가 돼도 상관없어. 직업적으로 본인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돈 적당히 벌면,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뭘 하든 상관없어. 근데 이거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믿어. 에이 키워보세요 막 이래. 옐로들 부모들은 다 믿을 텐데 맞아. 난 또 오렌지까지 있잖아. 왜 못 믿지? 난 진짜 상관없는데. 그래서 우리 막 직업 얘기할 때도 신부님 되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도 하고. 소방관은 좀 위험해서 조금 그래도 나가니까 그린이니까 그래도 뭐 하고 싶으면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연예인 되려나? 아니면 정치인 되려나? 힘들겠다 막 이렇게 그냥 막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가 돼도 솔직히 상관없다. 자기 인생이고 경제적 활동하는 본인의 일을 선택한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옐로는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아이가 커야 된다. 커야 된다. 아이고 다행이다. 나 오렌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오렌지 없었으면 진짜 타니 되게 힘들었겠다. 본인도 힘들었겠죠. 네, 엄청 힘들었죠. 밖에 나가야지. 나 그럼 일만 해야지. 그럼.
많이 성장했다 육아하면서. 마무리하시죠. 진짜 흐름 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 옐로 편을 얘기한 것 같은데 조언 해줘야죠. 조언. 그래도 저희 관계도 얘기 못했어요. 뭐? 옐로 부모랑 옐로 아이. 얘기했잖아요. 천상의 궁합. 천상의 궁합 맞아요. 옐로 아이랑 옐로 부모는 진짜 재밌을 거예요. 토론도 진짜 많이 할 거고 일단 화술 뛰어날 거고 생각하는 것, 융통성. 창의성, 어. 네, 유연함, 음. 네, 지적 호기심 충만하죠. 그러고 보면 타니가 옐로였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럼 내가 하는 모든 피드백이 그러세요 이러고 넘어갈 테니까. 네. 해주고 싶은 조언 있나요? 옐로분들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육아를 하기 위한. 그거밖에 없어. 우리 요즘 계속 오전에 나갔다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시간 책 보고 와 이러면서 아예 집 밖을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저희처럼 이렇게 둘이 동시에 육아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주말만이라도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서 2시간, 3시간 짧게라도 나가서 직접 그런 충만함을 잠시라도 느끼고 오시는 게 어떤가. 그런 거 사실 꼭 보장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오렌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오렌지는 그 만약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있잖아요.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본다거나 취미 활동 찾는데 옐로우는 진짜 그냥 본인 그 공간 안에 펜이랑 종이 혹은 노트북 거기다가 뭔가를 정리하는 시간 한두 시간만 가져도 리프레시가 되게 빨리 된다. 그러니까 항상 옐로는 생각이 많으니까 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안 하면 쓰레기를 이상한 데다 버려요. 생각 쓰레기. 꼭 줘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려면 옐로우에게 시간을 줘라. 그래서 우리 육아 이야기할 때도 본인만의 공간을 꼭 만드시고 활용하셔라. 나가기 힘드시면 집 안에서라도 본인만의 공간을 꼭 만들고 확보해라. 남자분들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들어가면 안 나와. 그치? 그치. 아무튼 이렇게 확보하셔서 힘든 육아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고 네, 옐로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계속 힘내시고 저도 힘낼게요. 옐로분들 화이팅! 네, 마무리하시기. 다음은 이제 자트 창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정인사이트 솔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